야, 이 미친년아. 면회실 한복판에서 터진 한마디가 순식간에 훈련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투스타 사단장의 아내 한미경 여사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한 달 전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강원도 철원 3사단에서 온 사연인데요.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청취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한미경은 세탁기에서 갓 꺼낸 남편의 셔츠를 들고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5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곧은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녀는 전직 군의관 출신답게 세심한 관찰력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미경이 중얼거리며 셔츠의 깃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평소 남편이 쓰던 향수와는 전혀 다른 냄새가 났어요.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명백히 여성스러운 향기였죠. 투스타 사단장인 남편 정대현은 최근 들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돌아오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얘기해주곤 했는데 요즘은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죠. 야근도 부쩍 늘었고 전화기에는 항상 잠금을 걸어두고 다녔어요. 미경은 셔츠를 다시 냄새 맡으며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25년 전 그녀는 군 병원에서 가장 촉망받는 젊은 군의관이었죠. 동료들 사이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았고 진급 전망도 밝았어요. 하지만 대영과의 결혼을 위해 기꺼이 그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그 선택이 과연 옳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자신은 남편을 위해 모든 걸 내려놓았는데 정작 그 남편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니. 여보,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현관문이 열리며 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경은 재빨리 셔츠를 세탁바구니에 집어넣고 평상시처럼 행동했어요. 네, 몸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그날 밤 미경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온갖 상상이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그것도 같은 부대의 여군일까? 군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자신의 남편을 유혹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미경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죠. 나는 군을 버렸다. 그런데 그는 나를 버렸나? 혼잣말이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마침 아들 민석이의 면회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민석이는 현재 상병으로 복무 중이었는데 요즘 들어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목소리가 침울해 보였습니다. 아들에 대한 걱정이 앞섰죠. 민석이 상태를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미경은 면회 준비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요즘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 힘없어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혹시 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어요. 면회 당일 미경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적당한 화장을 한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위엄이 있어 보였어요. 부대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미경은 아들 걱정으로 가득했죠. 민석이가 왜 그렇게 힘없어 보였을까? 최근 몇 차례 통화에서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침울하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혹시 부대에서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부대 정문에 도착하자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부대. 건물들과 규칙적으로 걸어가는 장병들의 모습이
그녀의 기억 속 군 생활을 떠올리게 했어요. 한때는 자신도 이런 곳에서 당당하게 군복을 입고 근무했었는데 지금은 그저 면회객일 뿐이었죠. 면회 신청서를 작성하며 미경은 설렘과 걱정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함께 밀려왔거든요. 정민석 상병 어머니시죠? 면회실 앞에서 한 여군이 다가왔어요. 계급장을 보니 소위였습니다. 네, 그런데 당신은? 미경이 물었을 때 그 여군은 공손하게 인사했죠. 유소정 소위입니다. 민석이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유소정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외모의 여성이었습니다. 군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한때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민석이가 어떤가요? 요즘 전화할 때마다 기운이 없어 보이던데 미경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정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그게 민석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소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그때 소정이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물건이 미경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것은 남편이 항상 사용하던 특별한 볼펜이었습니다. 대연이 진급 기념으로 받은 금도금 볼펜으로 이름까지 새겨져 있는 것이었죠. 미경은 그 볼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중요한 서류에 서명할 때마다 사용하던 것이었거든요. 그 볼펜,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정이 당황한 표정으로 볼펜을 내려다봤어요. 아, 이건 소정이 말을 망설이는 사이 미경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그 순간 소정에게서 익숙한 향기가 났습니다. 바로 남편 셔츠에서 맡았던 그 달콤한 향수 냄새였어요. 미경의 눈이 순간 커졌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이 여자가? 미경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야근, 전화기 잠금, 셔츠의 향수 냄새. 그리고 지금 이소희가 들고 있는 남편의 볼펜까지. 미경의 시선이 소정의 손에 있는 볼펜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물건을 왜 이 젊은 여군이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 볼펜 어디서 났어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정이 당황한 표정으로 볼펜을 쥔 손을 뒤로 숨겼죠. 이건 그냥. 소정의 머뭇거리는 모습이 미경의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바꿔놓았어요. 그때 민석이가 면회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야윈 얼굴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유독 짙어 보였고 전체적으로 생기가 없어 보였죠. 엄마, 민석이의 목소리도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모든 신경은 소정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소정이 볼펜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으려는 순간 미경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미경이 소리치며 소정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어요. 엄마. 민석이가 깜짝 놀라 외쳤지만 미경은 이미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죠. 내가 우리 가정을 망쳤어. 어떻게 감히. 미경의 목소리가 면회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정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하며 미경의 손을 뿌리치려 했어요. 아줌마, 뭐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미경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죠. 전직 군의관 출신답게 체력도 좋았거든요. 군복은 아무한테나 입히는 게 아니야. 미경이 소리치며 소정의 군복깃을 잡아당겼습니다. 당장 벗어. 너 같은 년이 군복 입을 자격 없어.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사단장님 부인, 진정하세요. 다른 면회객들이 말렸지만 미경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앙되었죠. 내 남편 볼펜을
왜 가지고 있는 거야? 대답해. 소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정말 오해예요. 소정이 간신히 말했지만 미경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해?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오해야? 민석이가 엄마와 소정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만해요. 소희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민석이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죠. 너까지 이 여자 편을 들어. 미경이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가족을 망치려고 하는데. 미경의 눈에는 붉은 혈기가 돌고 있었어요. 소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사단장님과 저는 하지만 미경은 듣지 않았죠. 입 닥쳐. 더러운 거짓말 그만해. 면회실이 완전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헌병들이 달려오기 시작했고 다른 면회객들은 상황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어요. 미경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죠. 헌병들이 면회실로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헌병 상사가 큰 소리로 외쳤지만 미경은 여전히 소정의 머리채를 놓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우리 가정을 망쳤다고요. 엄마, 제발 그만해요. 민석이가 울먹이며 엄마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분노는 이미 통제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25년간 쌓였던 모든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었죠. 사단장님 부인,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헌병 상사가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하지만 미경은 오히려 더 흥분했죠. 당신들도 이 여자 편이에요? 다 짜고 치는 거네. 소정은 미경의 거친 손길에 머리가 헝클어진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해예요. 사단장님과 저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소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럼 볼펜은 뭐야? 미경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내 남편 셔츠에서 나는 향수 냄새는 또 뭐고.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서 면회실 전체가 그녀의 고함으로 가득했어요. 그때 민석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멈춰주세요. 민석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희님은 저를 구해주신 분이에요. 미경이 순간 동작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민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죽으려고 했을 때 소희님이 절 말려주셨어요. 면회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미경의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소정의 머리채를 놓았어요. 죽으려고 했다고?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죠. 소정이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민석이가 훈련 중 사고로 동료가 다쳤어요. 자신 때문이라고 자책하면서 소정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엄마. 민석이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밥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죠.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민석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강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군인은 약해지면 안 된다고. 소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때 사단장님께서 민석이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상담도 받게 해주시고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소정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죠. 볼펜은 민석이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들 때문에 제가 대신 받아온 거예요. 소정이 설명했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추천서 때문에 민석이가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미경은 모든 것이 자신의 착각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아들을 도와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 젊은 여군은 아들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었죠. 미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소정을 바라보는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어요. 그럼 내가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죠. 엄마, 소희님한테 사과해요. 민석이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큰일 났을 거예요. 민석이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정은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민석아, 어머님도 걱정이 많으셨을 거야. 소정의 너그러운 반응이 오히려 미경을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죠. 하지만 미경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그럼 향수 냄새는 뭐예요? 미경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신의 착각이었을까봐 두려웠지만 분명히 맡았던 냄새였거든요. 소정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민석이가 많이 힘들어했을 때 제가 위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혹시 소정이 말을 잇지 못했죠. 민석이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소희님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민석이가 작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제가 울고 있을 때 마치 누나처럼 다독여 주셨거든요. 민석이의 말에 미경은 모든 걸 이해했어요. 아들을 위로하던 소정의 향수가 민석이의 옷에 묻었고 그것이 세탁 과정에서 남편 옷에 섞여들었을 가능성이 높았죠. 미경은 자신의 성급한 판단을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경의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 하나가 보였는데 발신자는 지원과장 김미래였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도 함께해요. 당신이 그리워요. 미경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어요. 소정과의 오해는 풀렸지만 정작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던 거였죠. 남편의 진짜 바람 상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민석이가 엄마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미경은 핸드폰을 재빨리 주워들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아들 앞에서 또 다른 충격을 보여줄 수 없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미경이 애써 평상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오르고 있었죠. 소정에게 했던 짓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면서도 남편의 배신에 대한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소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석이 많이 좋아졌어요. 앞으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소정의 따뜻한 말에 미경은 고개를 숙였죠. 소희님, 정말 죄송해요. 미경이 간신히 사과의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민석이를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경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적은 따로 있었고 자신은 엉뚱한 사람을 공격했던 거였죠. 면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미경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남편의 진짜 배신에 대한 분노도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핸드폰 메시지 속 김미래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거실에 앉아 남편의 핸드폰을 찾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이런 일은 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서재 책상 위에서 남편의 예비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잠금이 걸려 있었지만 미경은 남편의 생일을 입력해 봤어요. 놀랍게도 잠금이 풀렸죠. 남편이 보안에 그리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메시지함을 열어보니 김미래와의 대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아내에게는 언제 말할 거예요? 우리 관계를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미경의 손이 떨렸어요. 사진첩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젊은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들, 레스토랑에서의 데이트 사진, 심지어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까지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김미래는 부대 지원과에서 근무하는 대위였습니다. 32살의 미혼 여성으로 사진 속에서는 남편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미경보다 20살이나 어린 여자였죠. 미경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정에게 그렇게 화를 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정작 진짜 바람 피우고 있던 건 남편이었는데 엉뚱한 사람을 원수로 여겼던 거였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들어왔어요. 대연의 목소리가 평상시와 다름없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미경에게는 그 목소리조차 가짜로 들렸죠. 어서 와요. 미경이 최대한 평상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대연이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오늘 민석이 면회 어땠어요?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미경에게는 모든 게 연기로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아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질문처럼 느껴졌어요. 괜찮았어요. 민석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미경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했다는 걸 남편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지금은 더 큰 문제가 있었죠. 대연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나저나 내일도 늦을 것 같아요.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미경은 그 말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회의가 아니라 김미래와의 데이트겠죠. 네, 알았어요. 미경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의 거짓말을 듣고 있자는 토가 메스꺼웠거든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잠들지 못하고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에서 찾은 증거들을 하나씩 캡처해두고 김미래에 대한 정보도 자세히 확인했어요. 부대 지원과 대위, 32살, 미혼, 모든 조건이 남편의 취향에 딱 맞았죠. 다음 날 아침 대연은 평소보다 더 서둘러 나갔습니다. 오늘 정말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늦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대연의 말에 미경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미경은 대연이 나간 후 곧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화장을 단정하게 한 뒤인 남편의 부대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면회가 아니라 직접적인 대결을 위해서였죠. 부대에 도착한 미경은 지원과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김미래 대위 계신가요? 미경이 접수처에서 물었을 때 직원이 안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계십니다. 김미래는 생각보다 예뻤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군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젊고 매력적이었어요. 미경은 왜 남편이 이 여자에게 빠졌는지 이해할 수 있었죠. 김미래 대위님? 미경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김미래가 고개를 들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저인데요. 어떻게 오셨는지. 정대현 사단장의 아내입니다. 미경의 말에 김미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모이기 시작했죠.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미경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미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일어났어요. 저기 회의실에서 얘기하죠. 회의실에 들어가자 김미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저는 하지만 미경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변명은 필요 없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미경이 핸드폰을 꺼내 남편과의 메시지 캡처 화면들을 보여줬습니다. 김미래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이게 어떻게... 김미래의 목소리가 떨렸죠. 놀랍긴 해요. 내 남편이 이렇게까지 바보일 줄은 몰랐거든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예비 핸드폰에 잠금도 제대로 안 걸어두고
김미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미경은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어요.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사모님, 저희는 정말 사랑해요. 김미래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단장님도 이미 결정하셨어요. 사모님과 이혼하고 저와. 입 닥쳐요. 미경이 날카롭게 말을 잘랐어요. 내가 듣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미경의 눈에는 냉정함이 가득했죠. 미경은 김미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군인이라면 최소한의 도덕성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르는 게 군인답다고 생각해요? 김미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를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미경은 김미래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과 내 남편의 일은 이제 끝났어요. 하지만 모든 일을 통해 깨달은 게 있어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차분한 결연함이 담겨 있었죠. 김미래가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뭘 깨달으셨는데요? 미경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했던 건 명예가 아니라 아들이었다는 거요. 어제 면회에서 알았어요. 민석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심지어 죽고 싶어 했다는 것까지.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 남편의 바람기 찾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김미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습니다. 미경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의심받은 유소정 소위에게도 사과해야겠어요. 그분은 내 아들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인데 난 머리채까지 잡았으니까. 미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미래 대위, 당신과 내 남편 일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난 더 이상 관심 없어요. 미경의 말에 김미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대신 한 가지만 말해둘게요. 미경이 문 쪽으로 걸어가며 돌아봤습니다. 군복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그 옷에는 책임과 명예가 따르죠. 당신이 그걸 잊지 않기를 바라요. 미경은 회의실을 나와 곧장 유소정을 찾아갔습니다. 소정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미경을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단장님 부인, 소희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미경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완전히 오해했어요. 민석이를 도와주신 것도 모르고. 미경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죠. 소정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미경은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군복을 입은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소희님께서 민석이를 구해주신 거 정말 고마워요. 미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을 소희님이 대신해 주셨네요. 소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석이는 정말 좋은 아들이에요. 앞으로는 더 건강하게 지낼 거예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이제야 정말로 우리가 가족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경은 남편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오늘 밤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미경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정리될 때가 왔어요. 남편과의 관계든 자신의 삶이든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해야 할 시간이었죠. 미경은 차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지켜야 할 건 가면 속의 명예가 아니라 가족의 진짜 마음이었구나.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앞으로는 더 이상 착각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날 머리채를 잡았던 손은 마지막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의 분노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절박한 오해였고,
그 오해는 진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 사연은 강원도에서 왔는데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청취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